당신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우리 조부모님들은 왜 종종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게 깨어나고 어깨 통증, 현기증, 걸을 때 불안정함을 호소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이는 일부일 뿐이에요. 나머지, 때로는 더 위험한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침실에 바로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한 베개, 기분 좋다고 생각되는 작은 야간등, 옷을 쌓아두는 의자, 이 모든 것은 불안한 수면, 불면증, 심지어 한밤중에 넘어지는 것의 원인이 되기 전까지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침실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할 매우 친숙한 5가지 품목.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안전하고 깊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잠자리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발걸음의 정신과 마음, 기억과 경계심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1. 베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딱딱해요. 매일 아침 노인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침묵의 범인. 많은 노인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불평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가 윙윙거려요. 그들은 그것이 노화, 혈압,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할 수도 있고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개는 매일 밤 놓여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노령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의 수축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느려집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물담뱃대를 구부리는 것처럼 구부러져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혈압이 약간 떨어지면 혈액이 뇌로 순환하기 어렵습니다. 앉았을 때 가벼운 현기증, 어지러움, 심지어 균형 감각 상실을 유발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 잠이 단편화되어 이유도 모른 채 새벽 2에서 3시에 쉽게 깨어난다. 너무 딱딱한 베개는 목과 어깨에 압력을 가합니다. 높이 외에도 베개의 단단함도 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딱딱한 베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 어깨, 목덜미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야 머리가 밤새도록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유지됩니다. 목 피로, 후두부 두통, 어깨 아래로 퍼지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노인에게 흔한 긴장성 두통의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면의 질 저하가 밤새도록 목 부위의 둔한 통증이 지속되어 뇌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의해야 할 증상, 목 통증, 무거운 머리, 긴장된 어깨로 깨어남. 잠은 잘 자지만 깨어날 때 여전히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낀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약간 어지러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베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약 8에서 10cm 높이의 베개가 대부분의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와 같은 부드럽지만 지지력이 있는 소재. 얇게 접은 수건을 목 아래에 놓으면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베개는 완전히 피하십시오. 오 딱딱하게 채워진, 오 폼 베개가 너무 높아요. 오 무겁고 탄력이 없는 고무 베개. 간단히 말해서 베개는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지만 매일 밤 혈액순환, 신경계, 숙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치유는 머리, 목, 뇌가 올바르게 정렬되었을 때만 시작됩니다. 2. 흰색 LED 조명. 멜라토닌 도둑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전 2에서 3시에 깨어나서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매우 깨어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깨어납니까?
범인은 당신의 몸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천장이나 침대 머리판 혹은 익숙한 스위치에 누워서 흰색 LED 조명, 백색광 주간 사기꾼, 생체시계 교란시켜 흰색 LED 조명은 일광에 가까운 빛을 냅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마치 정오인 것처럼 흰색 빛에 반응합니다. 밤에 흰색 빛을 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체는 졸음을 느끼고 깊은 잠에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신경계가 살짝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수면 주기가 뒤로 밀려남 늦은 잠, 불안한 잠, 밤중에 쉽게 깨어남. 신경계가 이미 민감하고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하는 노인의 경우 백색광의 영향이 몇 배나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밤의 흰색빛 신체를 주간 모드로 전환.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조명 환경에서 잠을 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움,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가벼운 잠, 자주 꿈을 꾸거나 한밤중에 깨어남, 어깨가 아프고 눈이 건조하고 기억력이 약간 감퇴한 채로 깨어났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경미한 고혈압의 위험도 증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후 8시 이후 완전히 흰색 조명 사용을 피하세요. 다음으로 교체, 따뜻한 노란색, 주황색 또는 갈색빛이 있는 야간 조명. 밤에 움직일 때 센서 조명이 자동으로 어두워집니다. 침대 옆 램프 부드러운 빛 3000K, 켈빈. 책을 읽어야 한다면 밝기 조절이 가능한 노란색 독서 등을 사용하세요. 빛이 눈이나 천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추가 팁. 노인이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야 하는 경우 복도와 욕실에 부드럽고 노란색 조명 센서를 설치하여 뇌를 너무 많이 깨우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밝게 유지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빛은 단지 보는 것을 돕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체에 지금이 잠을 잘 시간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기능을 조용히 프로그램합니다. 잘못된 조명을 사용하면 신체가 자정을 정오로 오인하여 수면 장애, 정신적 피로, 건강 악화를 매일 겪게 됩니다. 아름다운 빛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잠을 빼앗지 마세요. 3. 빛나는 휴대폰 및 시계 작은 조명이지만 엄청난 효과. 어둠 속에서 디지털 시계의 작은 파란 빛에 깨어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베개 옆에 있는 휴대전화의 작은 알림 표시 등은요? 매우 작은, 눈부심 없음. 하지만 노인들의 신경계를 조용히 깨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주 밝은 파란색 빛이라도 뇌를 속이기에 충분합니다. 휴대폰 화면, 태블릿, 디지털 시계 등에서 나오는 파란빛.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약간의 흐린 파란 빛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실수로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약간 깜빡거리게 만들어 노인들이 쉽게 놀라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쉽게 깨어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음. 특히 밤중에 눈과 뇌가 직접 노출되는 침대 머리맡에 조명을 설치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전자파만이 큰 문제는 아니다. 침대 옆 탁자 옆에 놓인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전자파를 방출합니다. 신경이 약하거나 민감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매일 밤 휴대전화를 머리 가까이에 두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림,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 가벼운 불안함, 일주기 리듬 및 수면 장애 위험 증가.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빛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지 마세요. 최소 1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알람을 닫아두어야 하는 경우 비행기 모드를 켜세요. 얼굴을 아래로, 모든 깜박이는 알림 표시 등 끄기. 발광 전자시계를 아날로그 시계로 교체하세요. 아니면 밤에 백라이트를 완전히 끌 수 있는 시계를 선택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노인의 침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불빛이 아니라 조용히 잠을 훔치는 작은 불빛입니다. 단지 신호등, 빛나는 시계, 살짝 깜박이는 휴대전화, 한밤중에 노인을 깨우고 귀중한 잠을 잃게 할 정도입니다. 침실에 불필요한 빛을 없애세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몸은 이제 정말 쉬어야 할 때다 라고 이해합니다. 4. 두꺼운 카페트, 부드러운 슬리퍼. 침대 밑에서 야간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페트와 겉보기에 무해한 슬리퍼, 한 켤레가 노인이 밤에 쓰러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꼭 약함 때문만은 아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만으로도 몸 전체의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신체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자정이나 이른 아침, 노인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날 때, 신체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낮 동안 낮습니다. 눈은 어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 아래에 닿음이 있는 경우, 두껍고 접기 쉬운 러그, 얇고 매끈한 밑창에 꼭 끼지 않는 슬리퍼 한 켤레, 약간 미끄러지거나 발을 잘못 디딘 것만으로도 넘어져 사소한 극힘이나 대퇴골, 무릎 또는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런 넘어짐은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 골다공증, 불면증,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의 연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생활 상황, 살짝 접힌 카페트 가장자리를 밟음 걸려 넘어짐,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고 침대에서 나오는 경우 미끄러짐, 침대 밑에 작은 장애물이 보이지 않음 얼굴을 아래로 떨어짐. 이런 조용한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두꺼운 카페트이나 가장자리가 쉽게 말리는 카페트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카페트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에 잘 붙는 얇고 미끄러지지 않는 카페트를 선택하세요. 뒷끈이 달린 실내용 슬리퍼와 부드럽고 미끄러지지 않는 밑창을 착용하세요. 밑창이 낡거나 헐거운 값싼 플라스틱 샌들은 피하세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를 완전히 비워두세요. 최소 너비 60cm, 가방, 의자, 핸드백, 화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잠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부드러운 센서 조명을 설치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아름다운 러그, 편안한 슬리퍼 한 켤레, 더욱 편리해 보일지 몰라도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은 부드러운 베개나 부드러운 조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발걸음마다 안전함을 느끼는 데서도 비롯됩니다. 침대 밑을 청소하면 온 가족이 걱정해야 할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 5. 통로를 막고 있는 짐, 여행 가방 및 기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의자, 어둠 속의 장애물. 당신은 노인의 방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옆 펼쳐진 옷이 가득 놓인 의자? 침대 옆에 오래된 여행 가방이 있나요? 산책로 근처에 화분, 바구니, 가방을 두었나요? 이런 것들은 언뜻 보기에 무해하고 매우 익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됩니다. 반사신경이 둔화되면 모든 장애물이 위험 요소가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어두운 곳에서 보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시력이 약함, 특히 깊이 지각이 어려움, 가까운 거리를 구별하기 어려움, 균형이 좋지 않음, 신체 반사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느립니다. 약간 엉킴이 있네요. 가방 가장자리, 튀어나온 좌석 가장자리, 작은 테이블 코너,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짐입니다. 침실에서 넘어지는 것은 재앙적인 시작이다. 알고 계셨나요? 침실과 욕실은 노인의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두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적인 원인은 미끄러운 바닥이 아니라 부당한 장애물입니다. 한밤중에 넘어지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퇴 경부골절, 장기 침상 안정시 위험,
경미한 외상성 뇌 손상은 기억 상실을 유발합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 두려움과 자신감 상실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침실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도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모두 제거하세요. 침대 옆에 가방, 골판지 상자, 작은 의자, 임시 선반 등을 두지 마세요. 침대에서 문과 변기까지 최소 60에서 80cm의 깨끗한 경로를 만드십시오. 중요한 품목을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세요. 침대 옆에 티슈, 물, 약품, 전화기, 필요시를 놓아두었습니다. 노인들이 더듬거리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야간 센서 조명을 설치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노인의 침실은 이동하기 가장 편리하고 장애물이 가장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임시 보관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 품목이 있을 때마다 위험도 증가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자고 더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수면을 깨끗하게 하는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방법. 이제 노인의 잠을 조용히 파괴하는 5가지 요소를 파악했으니 손뿐만 아니라 이해로도 잠자리 공간 정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방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적절한 몇 가지 변화만으로도 침실을 지레바돼서 노년의 편안한 수면을 위한 안식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안 제안. 적당히 부드러운 메모리 폼 베개. 충분한 지지력으로 목의 굴곡을 유발하지 않으며 뇌로의 혈류가 보다 고르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베개의 높이는 약 8에서 10cm 정도이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 노란색 야간 조명. 멜라토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조명을 켜고 사용하지 않을 때 끄는 모션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얇고 미끄러지지 않는 카페트 및 낮은 침대. 카페트는 바닥 아랫부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침대가 너무 높지 않아 노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일어나고 앉을 수 있습니다. 비발광 바늘. 한밤중에 깨우는 불빛이 없습니다. 실수로 깨어났을 때 시간에 눌리는 느낌을 줄이세요. 밤에 이동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사전 플러그형 복도 야간 조명. 화장실에 가야 할 때 부드러운 조명을 제공합니다. 천장 조명처럼 뇌를 완전히 깨우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수면 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팁. 침대에서 문, 욕실까지의 통로폭은 최소 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항상 비어있음, 의자 없음, 여행 가방 없음, 임시물품 없음. 필요한 모든 품목이 손이 닿는 곳에 있음. 티슈, 물, 약품, 안경. 침대 옆 서랍이나 옆 작은 쟁반에 보관 가능. 가능하다면 침대 가까이에 낮은 의자를 두고 옷을 입고 양말을 신으세요. 장시간 서 있거나 균형을 잃는 것을 피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침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어수선함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위험을 없애고 평생의 노고 끝에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편안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딱 맞는 베개, 따뜻한 빛, 명확한 길.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깊고 건강하며 평화로운 잠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이 영상 기사를 가족, 친구 또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단 하나의 공유 버튼이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막거나 잃었다고 생각했던 평화로운 잠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관리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본 후 침실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더 큰 삶으로 이어지죠. 오늘부터 더 잘 자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보세요.